안녕하십니까. 유니티 게임 프로그램의 저자 주세영입니다. 벌써 오늘로 9번째 동영상 강의 시간으로서 오늘 저랑 같이 알아볼 것은 유니티 게임 엔진의 물리 엔진 파트입니다. 그래서 전에도 잠깐 제가 스쳐 지나가면서 말씀드렸는데 유니티 엔진에는 PhysicsX라는 외부 라이브러리가 이제 붙어 있게 되고, 유니티 엔진에는 PhysicsX 외부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물리 충돌이나 연살, 물리 연산,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 등의 운동 효과 등을 이제 재현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유니티 엔진에서 그 PhysicsX 물리 엔진의 기능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고, 또 컴포넌트 센트릭인 특히 기능 중심인 이 유니티 엔진에서 그 기능들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저랑 같이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유니티 엔진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니티 엔진을 살펴보면 컴포넌트 쪽에 피직스를 보면 이런 식으로 유니티 엔진에 제공하는 물리 컴포넌트를 발생할 수 있는데요. 리지드 바디와 캐릭터 컨트롤러, 박스 콜라이더, 스페어 콜라이더, 캡슐 콜라이더, 메쉬 콜라이더, 휠 콜라이더, 터레인 콜라이더, 그 외에도 인터랙티브 크로스 등등, 이렇게, 그리고 우리가 좀 이따 실습하게 될 조인트 등의 힌지 조인트, 픽스 조인트, 스프링 조인트, 캐릭터 조인트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물리 제공한 컴포넌트 이런 게 있는데, 흔히 게임보트, 크레이트 하더, 이제 큐브를 하나 생성을 해보면, 박스 콜라이더라고 생성되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신비에서 이렇게 녹색 영역으로 색칠되어 있는 부분이 이 큐브의 충돌 영역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콜라이더의 사이즈를 늘려보면, X랑 Y의 사이즈를 넣으면 이 큐브의 충돌 영역이 커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제 이렇게 추가로 이제 콜라이더의 충돌체의 포지션도 이런 식으로 바꿀 수가 제어할 수 있게 되고, 또 박스 콜라이더 말고도 이제 스페어를 생성해 보면 스페어 경우 역시 스페어 콜라이더가 붙어 있고, 스페어 콜라이더 역시 레디우스 값을 변경해서 충돌체 영역을 조절할 수 있고, 또 마찬가지로 위치 값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충돌체도 있고, 물론 이제 메쉬 콜라이더라고 해서 3D 맥스 상이나 또 아니면 마야 상에서 만든 외부 모델들에 있는 메쉬 그대로를 충돌체 모양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런 것보다는 이렇게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기본 충돌체들이 좀 더 좋은 물리 충돌에 있어서 좀 더 좋은 성능을 낼 수 있다는 것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또 있고, 또 충돌체 할 때 가장 더 주의하셔야 할 것, 가장 많이 쓰이게 하는 게 바로 트리거입니다. 그래서 트리거라는 게 콜라이더에 들어있는 속성인데, 이제 트리거라고 하면 이 콜라이더는 이제 트리거로서 동작하겠다라고 하면, 이 트리거는 이 트리거가 활성화된 충돌체가 리지드 바디라고 하는 주요 물리 컴포넌트, 강체 컴포넌트, 강체라고 하는데, 이 리지드 바디 컴포넌트에 붙어 있게 되면 이제 물리 엔진에 의해서 이 게임보트 이동은 물리 연산에 영향을 받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이 오브젝트가 다른 오브젝트에 부딪혔을 경우 리지 트리거라고 해서 트리거 이벤트를 발생시키게 됩니다. 트리거 이벤트는 유니티의 스크립트 사이트, 아마 작업하실 때는 항상 열어놓으시게 되실 텐데요. 커뮤니티에 도큐멘테이션, 유니티 스크립트 API C샵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mono behavior 라고 검색을 해보면 mono behavior 클래스가 갖고 있는 이벤트 호출 함수들을 확인할 수 있는데, 그 중에 이 트리거가 발생시키는 함수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게 onTriggerEnter, onTriggerStay, onTriggerExit입니다. 바로 이 onTriggerEnter 함수, onTriggerExit 함수, onTriggerStay 함수인데, 이것은 아까 이즈트리거가 활성되어 있고 리지드 바디 컴포넌트를 갖고 있는 오브젝트가 다른 오브젝트에 충돌되었을 경우 다른 오브젝트에 있는 스크립트 안에서 onTriggerEnter, 그러니까 충돌체가
딱 시작한 지점에서 온트리거 엔터 이벤트 함수가 그 오브젝트에서 호출시켜주고 거기 충돌체에 가만히 서 있다 그러면 온트리거 스테이 함수, 이벤트 함수가 자동으로 호출되어지고 그리고 이제 충돌이 빠져나가게 되면 온트리거 엑시트 함수가 호출되게 됩니다. 2D 같은 경우 온트리거 엔터 2D, 또 온트리거 엑시트 2D, 온트리거 스테이 2D. 그래서 온트리거 엔터 같은 경우 살펴보면 홈페이지 보면은 이런 식으로 void 온트리거 엔터 저희 매개 변수로 충돌체가 넘어옵니다. 그래서 충돌체의 점 게임루트, 충돌체의 점 트랜스폼 해가지고 그 오브젝트가 어떤 게임루트인지 어떤 트랜스폼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이제 저희가 많이 쓰는 것 중에 게임에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충돌이 되었으면 충돌체를 구분해야겠죠. 이게 예를 들어 몬스터인데 몬스터한테 충돌되는 게 플레이어인지 총알인지 벽인지, 만약 부딪힌 게 몬스터한테 충돌된 게 플레이어의 총알이라면 몬스터한테 데미지를 입혀야 되고, 몬스터한테 충돌된 게 벽이라면 몬스터는 다른 길을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그런 구분을 하기 위해서 가장 많이 쓰는 게 태그인데, 그래서 여기 봐도 이 충돌 콜라이더라고 들어오면 이 매개 변수 아더를 이용해서 add.getMount.태그라고 이용하면 그 게임루트의 태그를 확인할 수 있겠죠. 그 태그가 어떤 거냐에 따라 로직적으로 또 스크립트 상에서 처리가 가능합니다. 주로 게임 만들 때 그렇게 많이 만드는데,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유니티 물리엔진 해도 속에 physics material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create physics material. 자, 이걸 살펴보면, 그래서 이 physics material이 충돌 개수가 얼마나 되는지, 마찰력이 얼마나 되는지, 충돌할 때 충돌 힘을 얼마나 되돌려줄지, 마찰력을 얼마나 줄지에 대해 조절할 수 있어서 이 충돌 매트리얼을 이용해서 물리현상 아니면 물리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어떤 효과를 주고 싶을 때 특수한 효과를 주게 됩니다. 예를 들어 우주공간이라 하면 모든 힘을 잃지 않고 주어진 힘 그대로 이제 힘이 튕겨져 나올 텐데, 근데 실제로 하면 등속도 운동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항상 모든 물체는 시작할 때는 강한 힘을 가지고 시작했다가 점점 저항에 의해서 힘을 잃게 되는 이제 이제 가속이나 감속 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비슷한 실제와 최대한 비슷한 운동을 게임에서 연출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들 나중에 바로 피직스 매티리얼입니다. 그래서 또 이 피직스 매티리얼 또 알면서 또 하나 또 알아두셔야 할 거예요. 에디터의 프로젝트 세팅의 피직스 부분인데, 자, 이 부분을 살펴보면 지금 현재 보시면 디폴트와 디폴트 레이어, 지금 오브젝트가 갖고 있는 이 레이어인데요. 레이어는 이제 모든 게임루트 갖고 있는 게 태그와 레이어를 갖고 있을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게임루트들은 디폴트 레이어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디폴트가 아닌 레이어를 추가해서 하나는 몬스터 레이어, 하나는 플레이어 레이어라고 하면 다시 에디터 프로젝트 세팅에 레이어를 살펴보면 피직스를 보면, 자, 이런 식으로 몬스터와 플레이어 레이어 몬스터 레이어와 플레이어 레이어가 추가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여기서 보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있는 것 중에 중력값이 어떻고, 기본 매트리얼이 어떻고, 충돌 개수부터 해서 슬립은 어떻게 속도되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데, 자, 여기서 보면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특정 레이어들끼리 갖고 있는 오브젝트는 서로 충돌 체크를 안 했으면 좋겠다. 특히 캐릭터들끼리는 서로 뚫고 다녀도 상관이 없는데 캐릭터랑 몬스터는 뚫고 다니면 안 된다. 그러면 플레이어와 플레이어는 이걸 충돌 레이어를 꺼주게 되면 서로 충돌 체크를 안 하게 됩니다. 하지만 몬스터와 플레이어를 체크하게 되면 몬스터와 플레이어는 서로 충돌을 하죠. 몬스터끼리는 서로 겹쳐 상관없다고 하면 몬스터 레이어를 끄게 되면 몬스터들끼리는 서로 충돌 체크를 하지 않게 됩니다. 이게 바로 이제 유니티에서 레이어를 구분해서 물리 충돌을 서로 구분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기본적인 건데 이 속성에 대해서 모르시는 독자분들이 많아서 이제 동영상 강의를 통해서라도 이렇게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었습니다. 또 하나 아셔야 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레이캐스트라는 것인데, 바로 이제 어떤 오브젝트에서 특정 가상의 선을 그은다 해서 가상의 선 앞에 어딘가에 있는 무슨 오브젝트가 있는지 없는지 판단할 때 가장 좋은 게 바로 레이캐스트인데, 예를 들어 지금 이 스페어 이 큐브라는 걸 활성시키고
되어도, 그래서 큐브의 위치를 이렇게 바꾼다면 스페어의 이쪽 방향으로 있는 어떤 오브젝트를 찾고 싶다 그러면 스페어에서 이쪽 방향으로 레이캐스트를 쭉 그어서 부딪히는 오브젝트를 얻어오는 것이 바로 레이캐스트입니다. 주로 많이 쓰는 것이 총알을 발사하거나 아니면 서로 이제 충돌을 미리 감지하거나 아니면 어떤 충돌을 검출하고 싶을 때 그때 많이 쓰게 되는데, 그래서 이게 가장 이제 피직스에서 많이 쓰는 바로 레이캐스트라는 것인데, 마찬가지로 스크립팅 앱에서 검색을 해보면 레이캐스트 바로 피직스의 레이캐스트라고 있는데, 자, 사용법을 보면 피직스 클래스의 레이캐스트 함수를 이용하면 어디서부터 어느 방향으로 얼마만큼 선을 그어서 그 안에 있는 오브젝트를 레이캐스트를 그어서 레이캐스트를 이용해서 그 오브젝트를 얻어오게 됩니다. 여러 오브젝트를 얻을 수도 있고요. 하나만 얻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특정 레이어의 오브젝트들만 얻을 수 있습니다. 바로 피직스의 레이캐스트라고 하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유용하게 또 사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또 그 외에 또 유니티에서 또 많이 사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캐릭터 컨트롤러라고 이제 유니티에서 편의상 캐릭터를 이제 여러 가지 충돌 체크나 아니면 여러 이제 캐릭터를 제어할 때 이제 편하게 쓰기 위해서 제공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캐릭터 컨트롤러인데, 이거 같은 거 보면 이제 여기 뭐 캡슐을 만들어서 컴포넌트 피직스의 캐릭터 컨트롤러라고 붙여주면 이 캡슐에는 캐릭터 컨트롤러 붙게 되고, 기존에 있던 캡슐 컬러헤더는 이제 지워버리고 캐릭터 컨트롤러로 갖게 되고, 이 캡슐은 이제 캐릭터 컨트롤러 갖고 있는 기능을 갖고 있게 됩니다. 캐릭터 컨트롤 갖고 있는 기능 중에 하나가 이제 간단하게 캐릭터 이동하면, 캐릭터가 보통 이동을 하게 되면 이동하면서 이제 충돌 체크를 하겠죠. 지금 바닥에 붙어 있는 게 있는지 없는지, 아니면 뭐 벽에서 부딪혔는지 안 부딪혔는지 등을 이제 보통 같은 경우면 이제 실시간으로 레이캐스트를 쌓으면서 움직이면서 하나씩 체크해야 될 걸 캐릭터 컨트롤러 컴포넌트에 있는 무브 함수를 이용해서 캐릭터 컨트롤러 붙어 있는 오브젝트, 게임 오브젝트를 이동하다 보면 자동으로 그게 캐스트라고 하는데 플래그 값이라고 하는데, 직접 살펴보는 게 좋겠죠. 그래서 캐릭터 컨트롤러 캐릭터 컨트롤러에 가장 많이 쓰는 무브 함수에 대해서 알아보면, 캐릭터 컨트롤러가 이럴 때 쓰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바로 콜리전 플래그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캐릭터 컨트롤러 .move 함수를 보면 무브 함수는 콜리전 플래그 값을 리턴해 줍니다. 이 콜리전 플래그를 살펴보면 지금 부딪힌 것이 없다, 양 옆에서 부딪혔다, 아래가 부딪혔다, 뭐 이런 식으로 위에가 부딪혔다 라는 걸 이제 플래그 값이 실시간으로 이제 바뀌게 되고, 그걸 이용해서 캐릭터가 지금 바닥에 붙어 있는지 아니면 공중에 떠 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만약 위로 올라갔다면 그 플래그 값이 바뀌었겠죠. 뭐 그렇게 그걸 이용해서 이제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또 컨트롤러 안에는 땅이 붙어 있는지 속성도 붙어 있게 되고요. 그 외에 캐릭터 제어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들이 이제 캐릭터 컨트롤 클래스 안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쉽게 물리적인 캐릭터 움직임을 제어하기 위해서 쓸 수 있는 방법이 캐릭터 컨트롤러 컴포넌트 붙여주면 그 안에 들어있는 여러가지 기능을 이용해서 캐릭터를 제어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다만 주의하실 점이 캐릭터 컨트롤러는 중력값의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한번 공중에 올라가면 떨어지질 않습니다. 나중에 저랑 같이 RPG 게임을 만들어 볼 텐데, 제 책에서도 RPG 게임 만드는 쪽에 해보면 중력에 대한 떨어지는 것의 제어는 별도로 스크립팅 하셔야 한다는 걸 알아두시면 좋을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기본적으로 유니티에서 가장 많이 쓰는 기본적인 물리 기능, 피직스에서 가장 많이 쓰는 물리적인 이제 컴포넌트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제 책의 12장에 나와 있는 그 프로젝트에 대해서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픽스드 조인트를 한번 살펴볼까요? 픽스드 조인트를 살펴보면, 자, 루트라는 게임 오브젝트가 있고, 그 안에 이제 큐브들이 이제 4개 달려있는데, 자, 그 루트라는 게임 오브젝트
차일드로 실린더라고 가운데 이제 실린더 오브젝트가 하나 붙어 있고, 실린더 오브젝트에는 리지드 바디 물리 시뮬레이션에 필요한 최소 단위의 컴포넌트입니다. 리지드 바디 컴포넌트가 붙어 있고, 여기 지금 로테이트라는 스크립트가 붙어 있는데, 로테이트라는 스크립트 살펴보면 업데이트 함수에서 이제 트랜스폼 로테이트 시킵니다. 계속 업데이트 함수는 프레임별로 한 번씩 호출되는 함수이기 때문에 계속 호출되겠죠? 그러면 어디 방향으로? 바로 엑스의 위쪽 방향으로 프레임 경과 시간만큼 내가 원하는 속도만큼 회전을 꾸준히 해주겠다라는 스크립트인데, 그렇게 되면 이 스크립트가 붙어있는 이 게임노트는 회전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되면 이 큐브들은 지금 픽스드 조인트라 가지고 커넥터 바디는 바로 실린더에, 이 큐브는 여기에 고정 관절로서 픽스드 조인트 연결되어 있고, 다른 큐브도 역시 픽스드 조인트를 이용해서 고정 관절을 이용해서 이 실린더, 가운데에 있는 실린더에 붙어 있고, 마찬가지로 다른 것도 붙어 있고, 그 옆에 있는 실린더, 이 톱니바퀴 생기처럼 이 실린더 역시 픽스드 조인트를 갖고 있는, 고정 관절을 갖고 있는 이 큐브들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플레이를 시켜보면 여기 스크립트가 붙어있는 이 오브젝트는 돌게 되고, 이 오브젝트에 붙어있는 이 관절이 돌면서 옆에 오브젝트 영향을 켜서 옆에 영향을 끼치게 돼서 옆에 오브젝트가 같이 돌게 됩니다. 바로 저는 어떻게 붙인 게 아니라 스크립트상에서 저 붙어있으라 한 것도 아니고 그냥 픽스 조인트를 이용했을 뿐인데, 이 오브젝트에 이렇게 관절로서 붙어있게 돼서 물리적인 시뮬레이션 운동을 하게 된다라는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제 책에서 바로 같이 하게 된, 이제 근데 실제 게임에서도 이제 주로 여러 가지 그 배경적인 연출이나 이런 걸 쓰긴 하는데 잘 주로 사용하지는 않는, 뭐 특이한 경우라면 좀 사용하긴 하는데 실제 게임 만들 때는 그렇게 크게 많이 이용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만큼 그렇게 이쁘게 동작하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이제 시행착오와 이제 세팅이 필요하게 돼서, 실제로는 이렇게 이쁘게 게임에서 우리가 원하는 점이 좀 이쁘게 연출을 하기 위해서는 좀 여러 가지 이제 좀 단점들이 있어서 잘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또 다른 씬을 한번 살펴보면 힌지 조인트라는 게 있는데 힌지는 경첩 관절입니다. 보면 지금 밑에 붙어 있는 이 박스의 경첩으로서 이 옆에 있는 큐브 이 벽에 그 경첩 관절에서 붙여놓게 되고, 그렇게 되면 여기 힘을 제공하게 되면 경첩이 이 부분에 붙어있기 때문에 그 경첩 어느 부분을 주변을 경첩 부분이라고 세팅할 수 있고, 보면 씬에 살펴보면 리지드 바디 마찬가지로 붙어있고요. 힌지드 조인트 붙어있는 것은 이 큐브인데, 이 큐브는 이 옆에 있는 왼쪽에 있는 이 큐브입니다. 이 큐브에 있게 되고, 그래서 어느 위치에서 연결되어 있는 앵커는 이쪽 부분이다 라고 해서 지금 아무것도 활성되어있지 않는데, 만약에 여기 이제 스크립트로서 붙어 있는 게 픽셀레트라는 스크립트를 제가 이제 만들었는데, 이렇게 보면 카메라에서 이제 아까 제가 설명드린 픽스의 레이캐스트 레일을 이용해서 카메라에서 마우스를 클릭하게 되면 마우스 클릭한 지점으로 레이캐스트를 만들게 됩니다. 레일을 만들게 됩니다. 그 레일을 만들어서 그 레일로 레이캐스트를 함수를 이용해서 거기에 있는 마우스 클릭한 지점의 오브젝트를 선택할 수 있게 되고, 그 선택한 오브젝트에 만약에 힌지 조인트라는 컴포넌트가 있다고 하면 거기에 모터는 true, 앵커, 액시스 값을 줘서 이제 힌지 조인트 동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동작 결과를 확인해 보시면, 플레이를 눌러보면 자, 이렇게 큐브들이 이제 리지드 바디 갖고 있다 보니까 중력 값에서 자동으로 떨어지게 되고, 자, 이렇게 마우스로 아래를 출력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제 힌지 조인트가 붙었기 때문에 이쪽 부분이 경첩처럼, 그러니까 문에 달려있는 그 경첩 아시죠? 바로 그 경첩의 원리입니다. 실제로 이 힌지 조인트가 없으면 이 두 큐브는 전혀 연관이 되어 있지 않고, 실제 모델이 붙어 있거나 어디 그 본이 붙어 있는 본으로서 제어하는 오브젝트는 아닙니다. 힌지 조인트라는 것을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시뮬레이션을 해주는 바로 그런 실습이었습니다. 자,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스프링 조인트라는 것이 있는데, 스프링 조인트는
세팅 자체가 굉장히 단순한데 리지드 바디 마찬가지로 붙어있고 스프링 조인트로 그 다음 거에 붙어있고 또 그 다음 거는 또 그 다음 거에 스프링 조인트 또 붙어있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플레이를 해보면 플레이를 해보고 가장 위에 있는 걸 움직여보면 이런 식으로 스프링처럼 이제 스페어들이 따로 움직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밑에 거에 스프링 커넥트 된 건 이거, 세 번째 거에 커넥트 된 건 이게 아니라 두 번째라고 하고, 두 번째 거에 연결되어 있는 건 첫 번째 거. 자, 이런 식으로 다시 플레이 해볼까요? 그래서 가장 위에 있는 오브젝트를 이동을 시켜보면 밑에 있는 것들이 차례대로 스프링처럼 딸려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뭐 다른 스크립트나 뭐 이런 거 전혀 없이 리지드 바디와 스프링 조인트만을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마치 용수처럼 동작을 제어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바로 물리적인 동작을 컴포넌트를 붙여줌으로 있어서 이렇게 시뮬레이션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실습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 있겠죠. 자, 바로 이것이 유니티 제공하는 이제 물리적인 것들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저랑 같이 살펴봤는데, 실제로도 이제 유니티에서 이 픽셀을 이용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무궁무진합니다. 이제 그건 여러분들이 유니티를 쓰면서 하나씩 적용을 해가면서 여러분들이 그때그때 필요한 물리들을 활용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저랑 같이 유니티 물리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봤는데, 다음에 저랑 같이 이제 만든 이제 RPG 게임을 보면서 좀 더 정확한 물리를 사용하는 게임에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강의 듣는다고 수고 많으셨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